어떤 지점에서 또 갈라지죠? 지금 그 이른바 그 친한계 단톡방에서도 뭐 탈퇴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갈라집니까 또? 글쎄요, 저도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형식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제가 5.18 모욕을 참배한 광주에 가서 참배한 것 때문에 갈라졌었는데 저는 당연히 갔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막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일단 갈라지게 됐어요. 저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데 그때 5.18 유족들이 계신데 유족들 면전에서 계엄군은 십자군이다 하고 또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광주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 보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걸 또 말씀드려야 될 일이다 생각을 했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친한계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 저한테 마지막 그때 통지를 들었던 것이 기어코 가겠다면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도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도 5.18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한 도리인 거고 당원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다 떠나서 공인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5.18 묘역화 아시면요. 그때 희생당한 여중생 사진, 임산부 사진, 고생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계엄에 반대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일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결연한 의지와 또 경각심을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부터도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제가 사실 죽을 때까지 단식이라는 표현도 5.18 묘지 갔다 와서 생긴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5.18 묘역에 참배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광주 항쟁 당시에 왜 시민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가? 왜 책임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헌법수호 의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아무도 안 죽어요. 시민들만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그거는 독재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독재라는 건 길어지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세요. 최단기간에 빨리 부숴야 되는 게 독재입니다. 그러면 도화선이 필요하고 근데 시민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되더라도 빨리 바꿀 수 있다면 도화선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게 5.18 묘역 참배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게 광주 5.18 이건 민주주의의 정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다면서 5.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물론 정치적 이유는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유불리가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죠. 옳음을 추구하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자, 그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이걸 이제 뭐 바꿔 말하면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인데 이 두 세력에 만나는 그 지점이 지금 우리 지사에 우리 지금 이 정치권에는 없어요. 과거에도 별로 보기 힘들었고 지금도 그런 양상인데 이제 국회의원 이제 1년 하셨잖아요. 임기가 아직도 3년 남아 있어요. 앞으로는 제3지대를 모색할 뭐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저만 남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대선 이후에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야당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탈당은 뭐 당분간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충정을 다해서 당을 바로 세우는데 애를 많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건강한 보수당으로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또 거대 집권 여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제3지대가 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건 권력은 통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피부로 느껴요. 뭐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30%에 멈추었을 때와 이번 50% 돌파했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벌써 30%에 멈췄을 때는 중도 보수를 알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고 겸손함이 보이는데 50% 넘어가니까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선한 의지야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 내부 통제든 외부 통제든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 속에서 효율성 있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실행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어려운 과제에 지금 봉착했다 생각합니다. 뭐 역설적으로겠지만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기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추진력 있는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민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열어놓고 있고요. 무엇이 국민들께 도움되는 정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또 너무 혼자니까 이것도 힘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아니, 같이 하는 세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 민주당에도 이렇게 약간 좀 합리적인 진보, 건강한 진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런 정책 연대라든가 또는 진짜 어떤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그런 오로지 거기에 맞는 이런 걸로 서로 생각이 맞는 분도 좀 계실 수 있겠다 싶은데 민주당에서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보수를 하고 싶고요. 건강한 보수의 첫 번째 덕목이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만 맞아.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옳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야말로 건강한 보수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그런 분들이 좀 그래서 저는 통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뭐 민주당, 진보당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잘 지내고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같이 하자고 막 안 그럽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몸 하나 편하려면 저한테 이익 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 지역구에 삼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제 발로 팽개치고 옳은 정치하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피난처처럼 어디로 가면 그것도 또 옳지 않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향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 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라도 저는 어느 생각이라도 저는 열어놓고 다 대화 나누면서 제가 배울 점은 배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 유연함과 포용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저는 꼰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께 누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당에서 당이 제대로 가도록 계속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가지고 있고 쓴소리 때문에 아마 결국엔 제가 엄청나게 계속 공격을 받을 겁니다. 쓴소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싫지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가장 파문을 낼 수 있는 역할과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이후에 뭐 상황은 또 이 이후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보수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도움되는 형태의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